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2번이었죠, 2번? 3페이지에는 2번? 맞죠? 혹시 공사가 다 망하셔서 못하신 거예요? 다 했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군요. 자, 볼게요. 자, 털색을 결정짓는 세 가지 대리유전자가 있대요. 여기에 검은색, 그 다음에 회색, 흰색 대리유전자로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형질이 돼요. 자, 됐거나 실험 가부터 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항상 유전에서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잘 받기 위해서 유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항상 대립 유전자 간의 우열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우열관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유전자의 위치. 요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거거든.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염색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색체는 유전자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오늘 할 거지만은 나중에 사람에서는 이제 사람은 염색체가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석해야 될 유전자가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요거부터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형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요거 고르는 문제는 오늘 이따가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실험 가를 보면은 검정색하고 검정색끼리 교배시켰더니만은 검정색하고 흰색이 3대 1의 비율이 나왔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뭔가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부모의 표현형이 둘 다 동일합니다. 검정색으로. 근데 흰색이 갑자기 뿅!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검정색은 흰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성. 검정색이 우성이다. 흰색에 대해서. 우성의 정의가 뭐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성의 정의는 내가 얘기해 줄게요.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요걸 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열성은 반대죠.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형질.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요걸 열성의 정의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검정색 부모 사이에서 흰색이 뿅 하고 나왔어. 흰색이 뿅 하고 나왔어. 전에 어떤 형질이 갑자기 태어났으니까 흰색이 열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유전자형을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비율이 3대 1이 나왔단 말이야. 검정색 GG 요거 BB 얘도 검정색일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BA 우열관계에 의해서 얘도 검정색일 거야. 맞죠?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고 계십니까? 얘는 모르죠. 얘는 아직 우열관계 우리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얘는 아직 정확한 표현형을 모릅니다. 어찌됐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흰색이 나오려면은 부모의 유전자형이 둘 다 BA여야지만 3대 1의 비율로 검정색과 흰색이 3대 1의 비율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맞죠? 요건 다 나왔죠? 그치? 자, 그 다음 실험 나 검정색하고 흰색 교배했더니만은 검정색만 나왔대. 검정색이 우성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마를 볼까요? 실험 마. 실험 마를 보시면은 회색하고 회색을 교배시켰더니만 회색과 흰색이 3대 1의 비율이 나왔어요. 3대 1. 그러면 회색으로서 가능한 유전자형 GG 또는 GA 요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3대 1의 비율이 나오려면 이거밖에 안 되겠죠. GG끼리 결혼하면 1대 빵이 나와야 되니까. 맞지? 네.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뭘 구하면 되냐면은 검정색하고 지금 검정색은 흰색에 대해서 우성이고 그 다음에 회색도 흰색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검정색하고 회색 간의 우열관계 알아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실험 라에 있지요. 실험 라. 검정색과 회색을 교배했더니만은 검정색만 나왔대. 그럼 검정색이 우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세한 유전자. 맞지요? 네. 끝났어요. 검정색, 회색, 회색. 보기 기억. 회색은 검은색에 대해, 흰색은 회색에 대해 우성이다. 개소리라고 하죠. 틀렸죠. 자, 그 다음 B와 A는 상동염색체 다른 위치에 존재한다. 대립 유전자의 위치 우리 어제 얘기했었죠. 대립 유전자의 위치 어디에 위치한다고? 대립 유전자. 동일한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 상동염색체 동일한 위치에 존재했을 때 우리가 대립 유전자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요? 자, 실험 다 해서 부모의 털색 유전자형은 BGAA이다. 지금 검정색하고 흰색입니다. 검정색으로서 가능한 거는 B, B, 그 다음에 BG 우열관계 우리가 정했으니까 BA 세 가지 중 하나이고 그 다음에 흰색 같은 경우에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교배 결과 검은색과 회색이 1대1의 비율이 나왔대요. 검은색과 회색의 비율이 1대1이 나왔대요. 얘들아, 요렇게 교배하면은 몇 대 몇 나옵니까? 그럼 뒤에 흰색도 넣어봅시다. 여기에 이 교배 결과 태어난 자손의 유전자는 BA밖에 안 되지요, 그치? 그럼 우열관계에 따라서 전부 다 검은색이어야 돼요. 맞지요? 1대 빵. 예, 알겠죠? 요렇게 교배하면은 BA하고 GA라고 하는 자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검은색, 회색 1대 빵. 됐습니까? 요렇게 교배하면은 BA하고 AA가 나올 수가 있지요. 그치? 1대 빵 대 1.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뭐 실험 다 해서 부모의 털색 유전자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밖에 없죠. 이렇게 해야지만 1대1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답은 뭡니까? 디귿밖에 없죠. 됐죠? 어제 수업 끝나고 좀 놀았어요? 자, 3번. 자, 어떤 동물 수컷과 암컷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염색체와 유전자. 자, 볼게요. 자, 지금 거기 흰색 염색체 라지하고 스몰 A 보이죠? 그 다음에 B 들어있는 염색체하고 D 들어있는 염색체. 지금 수컷, 암컷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도 있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가지지 않는 염색체도 있습니다. 지금 그림상에서 A가 들어있는 염색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작은 거, 그 다음 B가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크기가 좀 작은 거, D가 들어있는 거. 수컷이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암컷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E, E 이렇게 들어있대요. 이거 뭐 쉬운 건데 왜 그려주냐면은 이 염색체 얘하고 얘가 둘이 무슨 관계입니까?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대. 상동 염색체고 맞죠? 그리고 상동 관계일 때는 우리가 염색체 번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임의대로 그냥 얘를 1번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수컷이래요. 여기 있는 거 암컷이래요. 이 염색체하고 이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아.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남남이니까. 맞지요? 그럼 얘의 염색체 번호 몇 번 해야 돼요? 얘도 1번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얘 2번이라고 하면 얘 몇 번이겠습니까? 얘도 2번.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얘 3번. what the fuck? 그럼 이건 뭘까요?
그렇죠. 똑똑하네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네요. 이렇게 똑똑하니까. 성염색체. 그럼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가지고 있는. X염색체. 요건 뭐가 되겠다 그러면? 그렇죠. Y염색체. 이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X염색체의 크기는 Y염색체의 크기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라지 A와 스몰 a는 대립 유전자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대립 유전자 맞지요? 암컷의 난자는 B를 갖는다. 맞지요? 난자 안에 X염색체 하나 무조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수컷은 자손 중 암컷에게 라지 D를 물려줄 수 있다. 수컷이 암컷에게 딸을 낳을 거래. 여자의 성염색체 구성이 어떻게 돼야 돼? XX죠. Y를 물려준다는 거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 태어나야 돼. 맞죠? 그래서 이건 3번 개소리. 자, 이 세포의 상염색체 수는 6개이다. 지금 염색체가 8개 있습니다. 8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얘네 2개가 성염색체입니다. 맞지요? 그치? 그럼 앞에 있는 나머지 6개는 뭐가 된다? 상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의 양은 수컷과 암컷이 다르다. 당연하죠. 크기가 다르니까. 크기가 다르다라는 말은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개수 또는 양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자, 그 다음 이제 23페이지에 5번이었죠, 5번. 자, 어떤 식물의 유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모의 실험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영수와 순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상자 2개씩 가지고 있대요. 무작위로 한 장씩 꺼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씨앗의 색깔. 그러면은 봅시다. 씨앗 색깔 유전자 A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모양 유전자 B, 그 다음 꽃 색깔 D. 자, 씨앗 색깔과 모양 유전자는 지금 이 카드 하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염색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A하고 B는 동일한 염색체에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어요. A와 B가 다른 카드에 있다는 건 무슨 멘델의 유전 법칙 중 뭘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듣고 있죠? 그치? 무슨 종교 행사 온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있어. 지금 A하고 B는 같은 염색체이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연관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 이건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하나의 상자에 들어있는 2장의 카드는 상동 염색체를 의미한다. 하나의 상자에 들어있는 지금 영수 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 라지 A하고 그 다음 라지 B, 스몰 A하고 스몰 B. 이게 하나의 상자 안에 들어있대.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A하고 스몰 A하고 대립이니까는 대립이 위치할 수 있는 이 카드를 상동 염색체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 마의 결과. 자, 다와 다를 여러 차례 반복한다. 여기에서 무작위로 카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수정시킨 다음에 자손을 만들 거래요. 자, 씨앗이 주름지고 꽃 색깔이 자주색이 나올 확률. 자, 씨앗이 주름진데 지금 영수에게서 지금 뭘 안 보고 있냐면은 씨앗의 색깔은 안 보고 있습니다. 씨앗의 색깔은 보고 있지 않고 씨앗의 모양하고 꽃 색깔만 보고 있어. 모양과 꽃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 쌍은 지금 독립되어 있습니까? 연관되어 있습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지금 얘에 의해 가지고 씨앗의 색깔이 결정되고 있고 얘에 의해서 씨앗의 모양이 결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유전자 D에 의해 가지고서는 꽃 색깔이 결정된대. A쌍과 B쌍은 같은 염색체에 있습니다. 맞지요?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치? A하고 D는 뭐 돼 있어요? 독립되어 있다. B하고 D도 뭐 돼 있어요? 독립되어 있다. 맞죠? 지금
보기 디귿에서 씨앗이 주름지고 꽃 색깔이 씨앗이 주름지고 얘하고 꽃 색깔 얘 독립되어 있는 얘네만 보겠다. 얘를 보지 않고 무시하고 요 쌍과 요 쌍에 대한 유전 결과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 영수의 유전자형은 A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라고 쓸 수가 있겠지요. 맞죠? 그리고 얘네는 독립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슬러시 그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순위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얘도 독립되어 있으니까 여기 떨어뜨리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교배시킬 거래. A를 무시하고 씨앗이 주름지고 지금 주름진 게 열성입니다. 자, 요렇게 교배했을 때 주름진 씨앗이 나오게 될 확률이 몇입니까? 4분의 1이죠. 맞죠? 요렇게 교배했을 때 자주색 우성 성질이 나올 확률 100%죠? 그치? 요 확률과 이 확률은 서로 독립적인 확률이니까 동시에 나오려면은 곱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25%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 하고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내가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는데 라디오 듣다가 어떤 사연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웃긴 사연.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 네, 그거 얘기해줄게. 너무 웃겨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어가지고 죽을 뻔했거든.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떤 동물의 피부색 유전. 자, 그 다음에 교배 실험. 자, 피부색은 유전자 라지 A하고 스몰 B에게 결정되고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자,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무슨 법칙을 만족한다? 독립의 법칙을 만족한다. 자, 그 다음에 각각 대립 유전자로서 라지 A의 대립관계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D의 대립관계 스몰 D. 자, 그 다음에 우열관계도 지금 다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다 얘기를 했어요. 우열관계 얘기했죠? 자, 그 다음 A, D가 모두 있으면은 라지 A하고 라지 D가 모두 있으면은 회갈색.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회갈색. 자, 그 다음에 라지 A는 없고 라지 A가 없다라는 말은 스몰 A만 있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치? 그 다음에 라지 D만 있으면은 스몰 A하고 라지 D만 있으면은 얘는 검정색. 자, 그 다음에 라지 A만 있거나 이거거나 아니면 둘 다 없으면 이거일 경우에는 둘 다 흰색이다 라고 나왔어요. 흰색. 자, 교배 실험. 자, 순종의 검은색 개체. 순종의 검은색 개체라고 하는 이 말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는 거야. 순종의 검은색 개체. 오케이? Know what I'm saying? 알겠어요? 그 다음에 순종의 흰색 개체. 순종의 흰색. 얘도 있을 것이고. 맞지요? 얘도 있겠지요. 맞지? 교배하여서 얻은 자손은 암수에 관계없이 모두 회갈색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님들아 얘랑 얘 또는 얘랑 교배시켰을 때 회갈색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골라야 돼. 얘 또는 얘랑. 이건 안 되겠지요. 왜? 회갈색이 되려면 라지 A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스몰 A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는 안 돼. 맞아. 얘랑 얘를 교배시키면은 그 자손은 유전자형이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회갈색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가지고 F1에 암컷과 수컷을 교배한 결국 얘를 자가 교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자가 교배시키겠대요. 자, 충분한 수의 F2를 얻었다. 자, 이제 보기 볼게요. 자, 기억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 스몰 d, 스몰 d이다.
순종의 흰색 개체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안 된다라고 했지요, 그치? 그래서 보기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F1의 유전자형은 이게 F1이지요? F1의 유전자형 모두 이형접합 잡종이다. 잡종 됐습니까? 자, 그 다음 F2의 표현형의 비 여기서 태어난 자손의 표현형의 비를 구하래. 그럼 우리 독립법칙에서 각 표현형에 따른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비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었습니까? 원래 우리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배웠었어요? 933을 배웠죠? 맞죠? 자, 근데 지금 얘네 둘의 표현형이 동일하죠? 둘의 표현형이 동일하지? 그럼 묶어야겠죠? 9대 3대 4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되겠죠. 알겠죠? 힘들죠? 어제 뭐 친척들 와가지고 한잔 하신 분 안 했어? 그래요.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좀 더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벽에 산에 올라갔대요. 마음을 추스르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똥이 너무 마렵대. 등산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이고 해가지고 이제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싸면 되겠지 해서 똥을 부지직 하고 쌌대요. 쌌는데 그날답지 않게 똥이 겁나 많이 나. 진짜로 막 우와 이렇게 나왔대. 몇 덩인가. 이게 위로 막 쌓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더러운 거야. 아,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더럽게 생각할까. 그래서 쪽팔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돌로 이 똥을 가려놨대.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그러고서 이제 다시 등산을 마무리를 했대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또 이 산에 와가지고 자기가 똥 싸래요. 아까 저기서 똥 쌌었지. 그래서 갔는데 엄청나게 큰 돌탑이 쌓여져 있대. 여기.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만 자기가 이렇게 똥을 가리려고 돌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이 뭔가 소원을 빌기 위해서 돌탑을 쌓고 있구나. 나도 하나 올려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똥 쌓아놓은 여 자리에 가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와가지고 로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똥에 대해 똥을 보고 막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보고 숙소를 금치 못했다는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라디오. 내가 그걸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웃다가 악셀을 푹 밟아버렸어. 차가 붕! 아무튼 박을 뻔했어. 잠 좀 깼습니까? 자, 이제 숙제는 끝났고 혹시 동영상 다 그 이메일은 받았죠? 그렇지. 확인도 안 했죠. 이메일 보냈어요. 어제 9시 43분인가 보냈어요. 이메일. 거기 링크 다 걸어놨으니까는. 그리고 동영상은 미등록으로 하지 않고 공개로 그냥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막 뿌려도 되고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할 거는 다음 거 5페이지죠. 5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 있는 건 사실 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오늘부터 하는 거는 진짜 이제 실전에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실전. 여기서 얘기하는 실전은 모의고사나 수능을 얘기하는 거고. 자, 맨델이 얘기했던 유전 법칙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열의 법칙. 대립 유전자 간 우열 관계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 그 다음 분리의 법칙. 생식세포 형성 시 부모가 가진 유전자 쌍은 분리되어서 하나씩만 자식에게 전달된다. 맞죠? 세 번째, 독립의 법칙. 각각의 형질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독립사건으로 작용된다. 독립의 법칙. 우리가 어제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는
멘델의 법칙 이외의 유전 법칙. 자, 첫 번째 중간 유전이 있습니다. 중간 유전.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중간 유전. 중간 유전은 다른 말로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하고도 불완전 우성, 대립 유전자 간 우열 관계가 없어요. 대립 유전자 간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빨간색 분꽃하고 흰색 분꽃. 순종의 빨간색 분꽃하고 흰색 분꽃을 교배시켰대요. 그래서 빨간색을 뭐 R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R이라고 하고 흰색을 W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태어난 자손의 유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RW 요거밖에 없지요. 맞지? 만약에 얘네가 우열관계가 존재한다면은 여기에서 태어난 자손의 표현형은 빨간색, 흰색 둘 중에 하나여야 돼. 맞지? 그치? 근데 우열관계가 없어가지고 두 색깔이 동시에 나타나게 돼. 분홍색. 중간, 두 형질의 중간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 중간 유전. 됐습니까? 오케이? 우열의 법칙이 적용되면은 얘네끼리 교배시킨다라고 했을 때 표현형의 분리비, 자 여기에서 태어난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비는 3대 1이고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님들아? 유전자형의 분리비 1대 2대 1이죠? 맞죠? 그쵸? 표현형의 비와 유전자형의 비가 달라. 중간 유전을 따르게 되면은 표현형 빨간색, 분홍색, 흰색 1대 2대 1이지요. 맞지? 유전자형의 비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중간 유전의 특징이 뭐냐면은 표현형의 비와 유전자형의 비가 동일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중간 유전은 만약에 이제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유전 법칙들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얘네 둘이 섞어가지고서 푸시면 됩니다. 무슨 개소리인지는 이따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중간 유전은 이런 것이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이걸 제일 많이 어려워하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진짜 이상한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시아 대학교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시아 대학교 뭔지 아는 사람? 몰라요? 네, 얘기해 줄게요. 아시아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경상북도 상주에 있었던 대학교예요. 지금은 당연히 없었겠죠. 내가 이 대학을 왜 알았냐면은 내가 한번 명절날인가 집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내가 고향이 거제도여가지고 집에 내려갈 일이 있었거든. 그 집을 내려가다가 시골길을 막 가는데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산 중턱에 건물이 하나가 띵 있는 거야. 와, 씨발 뭐야? 뭐 하는 데지? 단식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를 점점 차가 가까워짐에 따라가지고 여기 대학 아시아 대학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와, 이런 데도 대학이 있구나. 정말 멋있네. 건물도 으리으리하게 되게 컸어요. 이제 삥 돌아가가지고 이제 가면 되거든. 집에 가면 되거든. 삥 돌아서 가는 순간 폭소를 금치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건물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요 방면 정면에서 보이는 대학은 이렇게 졸라 큰 건물로 돼 있는데 옆에 돌아가지고 옆을 봤더니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여기 뒤에는 작은 가건물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들이 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앞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뒤에는 완전 병신같이 해놓은 거야. 내가 이걸 보고 이런 대학교도 있어? 존나 웃기네. 무슨 평양도 아니고 앞에만 번지르르하고 뒤에는 이렇게 그러고서 까마득히 입고 있었거든. 근데 이 아시아 대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폐교. 2005년인가 2005년에
개교를 한 다음에 2008년에 망했대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그때 내가 봤던 대학교인데 그래서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은 요 대학의 이사장하고 총장이 이제 2005년에 개교를 했으면은 신입생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대학교는 인터넷 그 원서 접수할 때 인터넷 원서 접수하잖아요. 그렇죠? 전용료 내고 그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뭐 작성하고 이런 대학은 클릭만 딱 하면은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같은 그런 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한 200명인가 250명이 모였대. 그럼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대학 등록금이. 뭐 적으면 지금이야 많이 비싸죠. 뭐 지금이야 평균 한 400 몇십만 원쯤 하죠. 뭐 이때는 뭐 250, 뭐 300 이랬을 수도 있겠죠. 한 250명이 모였대. 이사장과 총장이 신입생 모집을 한 다음에 클릭만 하면 합격이 되니까 돈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교수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입학생들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뭐 졸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교수들이 자기네 사비로 막 뭐 수업하고 뭐 하고 버티다가 3년 만에 결국 망한 학교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씨 이거 모르면은 이런 데 갈 수도 있어요. 응? 이런 데 가면 학교 비하하는 건 아니고 뭐 없어졌으니까 비하해도 됩니다. 이런 데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죠? 나는 공부가 취미다. 손 당연히 없잖아.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하세요. 하고 싶을 때. 뭐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고 정진하여라. 그래야지만 학교 갈 수 있다. 사당오락 들어보았느냐? 4시간,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다. 나는 내가 그렇게 안 해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을 때만 했어요. 너네들 신나게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고 PC방 가서 오버워치도 하고 롤도 하고 막 놀다가 불현듯이 아 씨발 나 이러다가 인생 좆되는 거 아니야? 아 불안해. 난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만 공부를 했어요. 하루 중에 3시간씩. 난 그게 효율이 제일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집에서 계속 놀다가 공부해야지.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이미 엄마한테 작살나게 맞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좀 지식적인 면도 많이 전달해 주겠지만은 공부 방법을 사실 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상황하고 내가 처했던 상황은 완전히 달랐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계속 학원 왔다 갔다 하고 부모님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엄마 아빠랑 고등학교 때부터 따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집이 거제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향이. 너네 거제도가 어딘 줄 알아? 설마 속으로 일본 옆에 있는 그거 아니야? 대마도 아니에요. 대마도 아니고 거제도라고 통영 밑에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십자형으로 생긴 섬이 있어요. 내가 여기 출신이야. 여기 출신. 촌놈이에요. 촌놈인데 나도 공부를 조금 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는 여기 경남 진주에서 나왔거든. 교육의 도시. 그러고서 서울로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서 살았어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살았어요. 처음엔 좋았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PC방도 마음대로 가고 술도 먹고 응? 친구들이랑 밤새서 놀기도 하고. 나는 공부를 너네들처럼 막 학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공부 방법 뭐 얘기해 줄 수는 있는데 내가 사용한 공부 방법을 너네가 적용이 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아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새끼가 이 공부를 이렇게 했대?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일단 학원 끝나고 PC방부터 가는 거야. 오! 뭐지 막 해요. 전쟁전 막 돌리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2시간 하다 보면 분명히 불안한 마음이 들 거야. 하다 이미 막 10시가 지났어요. 그러고서
왜 불안한 마음이 안 들지? 아니, 좀 더 놀아가야겠다. 뭐야? 그러고서 눈 떠오면 수능 당일일 수도 있어. 나는 섣불리 너네들한테 공부를 이렇게 해라고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을 때 하면 좋지만은 뭐 그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본인의 공부 방법을 좀 찾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옛날 얘기하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4일 동안 할 게 많잖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해줄게요.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연관유전. 연관이라고 하는 말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야. 독립되어 있지 않다. 나는 이 얘기를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 재수생들도 하고 있거든? 재수생들은 지금 나한테 배운 재수생들은 계속 지금 거의 세대가 됐어요.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기껏 나 봐봤자 이틀 봤어요, 지금. 지금 나에 대해서 굉장히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런 사입이 저 새끼 생긴 게 딱 사기꾼처럼 생겨가지고 다 뻥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들의 모임이야. 유전자들의 모임. 난 이게 생물 유전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유전자들의 모임. 그 말은 하나의 염색체 안에는 하나의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들이 겁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 염색체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들은 독립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번호의 염색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치요? 근데 이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그럼 이 유전자들이 하나의 염색체에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일부는 다른 염색체에 들어가 있겠지요. 맞죠?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자와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자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Know what I'm saying? 알겠어요? Okay. 그래서 연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인 연관이라고 하는 것과 상반 연관.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상인 연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염색체를 간단하게 이렇게 선으로 표시할게요. 어떤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 쌍이 있습니다. 얘에 의해 가지고 뭐 기억 형질이 결정된다라고 해볼게요. 기억 형질. 그 다음에 밑에 이 염색체에는 지금 요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전자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어떤 하나의 특정 유전자 쌍을 더 본다라고 할게요. 라지 B, 스몰 b. 얘에 의해서 니은이라고 하는 형질이 결정된다라고 쳐봅시다. 하나의 염색체 안에 지금 A 유전자 쌍과 B 유전자 쌍이 같이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 안에 우성 유전자끼리 모여 있어요. 그쵸? 열성 유전자끼리 모여 있고, 그치요? 이걸 상인 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연관되어 있을 때 A와 B는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 그럼 분리될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 생식세포 형성 시 A와 B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감수 분열 때, 감수 1분열 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왜? 이 염색체하고 이 염색체 둘이 무슨 관계니까? 상동 관계니까. 감수 1분열 때 상동이 분리가 되죠. 맞죠? 감수 2분열 때는 뭐가 분리됩니까? 유전적 구성이 동일하다. 무슨 관계, 무슨 염색 분체? 자매가 분리됩니다. 자매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치? 그래서 1분열 때는, 1분열 때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 라지 A와 라지 B는 서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몰 A하고 스몰 B도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새끼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몇 종류여야 돼요? 생식세포의 종류 이거부터 볼까요? 반대
독립되어 있는 놈을 염색체에서 내가 유전자의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치요?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입니다. 이렇게 있대요. A쌍과 B쌍이 지금 독립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자, 님들아,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몇 종류예요? 네 종류죠? 어떻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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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에? 이 염색체는 얘 또는 얘랑 같은 생식세포로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얘 또는 얘랑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지요? 그치? 얘는 생식세포 분열 1분열 끝, 2분열 자매 분리 똑같아. 그럼 라지 A하고 라지 B가 들어있는 생식세포, 스몰 A와 스몰 B가 들어있는 생식세포밖에 없습니다. 그쵸? 몇 종류? 오케이, 두 종류.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오케이? 알겠죠? 상반은 이렇게 된 거야. 상반은 우성과 열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어. 얘 생식세포 몇 종류 만들겠습니까? 얘는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떨어뜨리기만 하면 돼. 네? 라지 A하고 스몰 B, 스몰 A하고 라지 B.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교배를 해볼게요. 지금 독립되어 있는 얘, 연관되어 있는 얘네들 유전자형을 간단하게 표시하면은 전부 다 이렇습니다. 얘네 세 마리의 유전자형을 그냥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맞지요? 자, 독립되어 있는 놈. 유전자형이 이런 개체가 있는데 만약에 각 유전자 쌍이 독립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자가교배 시 나올 수 있는 그 자손의 표현형의 분립이 몇 대 몇 대 몇이어야 됩니까? 독립되어 있을 때 얘를 자가교배했대요. 독립되어 있대 자손의 표현형의 분립이 9331 나와야 되죠? 검정교배 시키면은 몇몇 나옵니까? 검정교배라고 하는 거는 열성 순종과의 교배를 의미합니다. 그치요? 몇몇 나올까요? 떨어뜨려봐. 요렇게 교배시키면 자손의 표현형의 분립이 1대1 나와야 됩니다. 그치요? 요렇게 교배시켜도 1대1 나와야 됩니다. 그치요? 그러면 각각의 표현형이 나오게 될 확률이 다 2분의 1이야. 2분의 1에 2분의 1, 2분의 1에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몇? 1. 만약에 이런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상인연관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자가교배 시켰을 때 어떤 비율이 나오게 되느냐? 상인연관되어 있는 놈은 생식세포를 이렇게 두 가지밖에 못 만든대요. 자가교배 시킨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요걸 그냥 한번 사용해 봅시다. 나중에는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대문자가 우성이라고 우리가 아까 가정을 했으니까 얘네 셋의 표현형은 동일합니다. 네 가지 중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세 마리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세 마리. 이런 놈 있어요? 없어. 이런 놈 있어요? 없어. 이런 놈 있어요? 여기 있네. 삼방방이. 오케이? 검정교배시키면 요렇게 돼 있는 놈을 검정교배시킨대. 요렇게 되겠죠? 검정교배는 열성 순종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교배시키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쵸? 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표현형 1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문자가 존재하니까. 한 개 없어요. 빵 1 요렇게 나와야 되죠. 그치? 상반도 바로 해봅시다. 상반
요거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응? 상반 자가교배 시켰을 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이렇게 두 가지래요. 요렇게 합치면 자손의 유전자형이 요렇게 되겠지요. 아직까지 이제 기본에 대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일단 좀 쉬었다가. 자, 얘는 여기로 들어가야겠지요. 맞지? 얘네 둘은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됐습니까? 보기? 검정교배했을 때. 검정교배했을 때. 요렇게. 요렇게. 얘의 표현형. 1로 들어가야 되죠. 한 마리! 한 마리! 비율이 이렇게 나오거든? 유전자형이 이런 개체를 다양하게 교배시켰을 때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의 비에 따라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비에 따라 가지고 각 유전자 쌍이 염색체에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거꾸로 가볼게요. 거꾸로. 유전자형이 이런 개체를 자가교배했대요. 자가교배했을 때 여기에서 태어난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비가 2대 1대 1대 빵이 나왔대. 그러면 이 개체에서의 각 유전자 쌍은 독립되어 있습니까? 연관되어 있습니까?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연관되어 있다고? 상관연관. 결국 이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비가 유전자의 배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까먹어야 되겠습니까?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아.